안녕하세요. 핵심 속수어 바로 응용하는 실무 오토캐드 60강 완성의 김혜숙입니다. 이번에는 파트 3번 도면 출력하기입니다. 저희가 1장에서는 작업 환경을 설정을 하고요. 2장에서는 도면을 작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3번에서는 도면을 작성한 도면을 출력하기, 그래서 도면 템플릿을 작성하기, 모형 탭에서 도면 출력하기, 출력할 때 선의 색상과 두께를 지정해 보기, 배치 탭에서 도면 출력하기 4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도면 템플릿 작성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작업을 할 때는 ACAD ISO.DWT 미터법에 있는 빈 도면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아예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도면층이라든지 문자, 치수 스타일 등을 만들고 표제란 등을 만들어서 하나의 시트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도면 작업 시작을 할 때 그 규칙이 만들어져 있는 템플릿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면 시간 절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요, 새 도면층도 만들고요, 문자 스타일도 만들고요, 치수 스타일도 만들고, 그 다음 A3로 윤곽선도 만들어 보고요, 아래에다가 표제란도 구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도면 템플릿으로 저장을 하고, 저장한 템플릿으로 새로 만들기까지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28쪽 펼쳐 주십시오. 먼저 도면층을 생성을 하겠습니다. 시작 탭에서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요, ACAD ISO 아무것도 없는 미터법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모눈을 좀 끌게요. 자, 단축키 LA 엔터 누르셔도 되고, 또는 도면층 특성 아이콘을 누르셔도 됩니다. 단축키 안 해봤으니까 단축키도 한번 해볼까요? LA 스페이스 바 눌러서 도면층 특성 관리자 띄웠습니다. 첫 번째 여기요, 만들기가 있잖아요. 새 도면청 클릭을 해서 첫 번째 이름은요, 가상선이라고 줍니다. 그 다음 엔터 쳐야 되겠죠. 두 번째 도면층 문자, 수문선, 외형선, 윤곽선, 중심선, 치수선, 해치까지 도면층을 만들었고요. 다음에 색상을 지정하겠습니다. 가상선 색상 지정을 해서 선홍색으로 바꿔주시고, 문자 색상 버튼 눌러서 노란색, 다음 수문선도 클릭을 하셔서 노란색, 그 다음 중심선 선택을 하셔서 이번에는 초록색으로 갑니다. 치수선은요, 빨간색으로 가고요. 그리고 해치는 하늘색으로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 선 종류 가보겠습니다. 가상선 선 종류 클릭을 하셔서 팬텀 가꾸고요. 수문선의 히든, 중심선의 센터 3개를 로드를 해야 돼서 로드를 먼저 한꺼번에 해보겠습니다. 로드 버튼 누릅니다. 첫 번째는요, 팬텀인데요. 제일 쉽게 찾는 방법은 이렇게 선 종류를 아무거나 선택을 하세요. 그 다음에 단축키 P를 입력하시게 되면 팬텀을 바로 선택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확인 눌렀고요. 다시 한번 또 로드 버튼 눌렀어요. 이번에는요, 센터입니다. C 또 눌렀어요. 센터 찾아졌죠? 그리고 같이 갖고 오기 위해서 이번엔 컨트롤 키를 누를게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서 히든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눌렀어요. 2개가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가상선 팬텀 설정하시고요. 확인 버튼. 그 다음 수문선 클릭을 하셔서 히든. 그 다음 중심선 선택을 하셔서 센터로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수문선이라고 하는 것은 안 보이는 선입니다. 가려진 선을 이야기하고, 윤곽선은 저희가 A3 용지라고 치면은 A3 용지 바깥에 선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 선 가중치가 있는데요. 선 가중치는 나중에 그 플로 스타일이라고 다음번에서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단 도면층 설정은 마칩니다. 그리고요, 이제 문자 스타일을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자 스타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축키가 어떻게 되죠? S 스타일이라서 ST죠? 한글이네요. ST 눌렀습니다. 새로 만들기 할 거라서요, 만들기 합니다. 이름은 뭘로 줄 거냐면요, 맑은 고딕체로 갈 겁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여기에서 글꼴 이름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가장 아래로 내려서 맑은 코딩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자유자재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세팅 그대로 놓고요.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만약에 맑은 고딕이 아니고요. 위에 보시면 골뱅이가 표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 좀 해드릴게요. 골뱅이를 만약에 선택하시고요. 적용 버튼을 누르시고 닫기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글씨를 한번 써볼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글씨가 누워지게 돼요. 그래서 골뱅이를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스타일을 가서 맑은 고딕 글꼴 이름을 골뱅이가 안 붙여진 것으로 밑에쯤에서요. 이렇게 선택을 꼭 해주십시오. 됐죠? 그 다음 스타일까지 마쳤어요. 다음에 이제 치수 스타일을 가겠습니다. 치수 스타일 만들기 위해서 단축키 D, 엔터 갑니다. 마찬가지로요. 새로운 만들기를 클릭을 합니다. 새 스타일 이름을 꺾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버튼. 선택을 먼저 할게요. 여기에서 치수선 너머로 연장이 있는데 이거는 연습이니까 여러분이 그냥 임의로 설정하셔도 됩니다. 2 띄웠고요. 그 다음에 원점에서부터 1만큼 간격을 띄웠습니다. 여기가 1, 밖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2가 되겠죠. 기호 및 화살표 탭에 가겠습니다. 화살 쪽은 닫고 채움 그대로 두시고요. 중심 표식만 없음으로 설정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 문자 탭에 가겠습니다. 문자 탭에서는요. 문자 스타일 있잖아요. 클릭을 하셔서 내가 만들어 놓은 맑은 고딕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문자 정렬 꺾임이기 때문에 ISO 표준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맞춤 탭에 갑니다. 치수를 조금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1에서 1.5배를 키워주고요. 지금 현재 도면은 1:1 도면이라서 이렇게 축척을 준 겁니다. 만약에 1:100 도면이라면 전체 축척은 100으로 설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요. 치수 보조선 사이에 치수선 그리기가 있는데 요거를 해제를 하게 되면 여기 미리 보기를 봐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이에 여기 있는 치수선이 안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강제선, 치수선 강제선을 끄기 설정이 바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요. 다음 1차단이 갑니다. 여기에서는요. 선형치수 0.00 정밀도 맞춰져 있고 각도 치수도 정밀도를 0.00 맞춥니다. 그리고 뒤에 00이 안 보여야 되기 때문에 0 억지 후행이 반드시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소수 구분기호 갑니다. 쉼표에서 어떻게 해요? 마침표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치수 스타일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은요. A3 윤곽선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리시 사각형 그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석 좀 나와 있는데요. 0,0 원점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크기 420,297 입력을 합니다. 현재 화면에서 안 보여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마우스 휠 버튼을 2번 따닥따닥 눌러서 꽉 차게 줌 범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안쪽으로 10만큼 간격 띄우기를 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안쪽 테두리는요. 더블 클릭을 하셔서 폭 옵션으로 값을 1 넣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테두리가 조금 진하게 보여지죠. 그 다음에 여기는 현재 도면층을 0번으로 했기 때문에요. 나중에 출력을 한다 그러면 0번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임의로 치수를 그냥 대충 입히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치수를 지웁니다. 그랬더니 뭐가 생기죠? 도면층에서 데프 포인트라는 게 새로 생기죠. 그리고 가장 바깥의 사각형은 출력이 되지 않도록 설정을 데프 포인트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면층 특성 가서 확인해 드릴게요. 데프 포인트가 있는데 어떻게 되죠? 플롯에 보면 이렇게 꺼져 있죠. 즉 출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윤곽선을 그렸고요. 다음 아래 오른쪽 하단에다가 표제란을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알리시 엔터 누르시고
첫 번째 포인트 찍고요. 이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크기 가로가 130이고요. 탭키 눌러서 24 눌렀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를 이제 8만큼 간격 띄우기를 하기 위해서 X 엔터 분해를 했습니다. 하고 나시면 이쪽 선이랑 이쪽 선은 겹치니까 클릭을 하셔서 삭제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간격을 띄우겠습니다. 8만큼 선택을 해서 이렇게 3행을 만들고요. 다음은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20, 다음번은 45,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20이라고 해서 칸을 먼저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여기 요 선 있잖아요. 이 선 테두리는 조금 더 키우게 하기 위해서 폭을 0.5로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지정하기 위해서는 폴리선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조인으로 두 개의 선을 먼저 합쳤어요. 그리고 더블 클릭하셔서 이번에는 폭을 0.5로 지정을 해 봅니다. 조금 더 진하게 나오죠. 다음 이제 문자를 써 보겠습니다. 문자 쓰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T도 있고 MD도 있고 단일행 문자, 여러 줄 문자가 있는데 여기는 이 칸의 가운데에 설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줄 문자로 작업하시는 게 낫겠죠. 그러면 문자를요, 문자 도면층에서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자, 여러 줄 문자 선택을 하셔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먼저 찍었죠. 그 다음에 한가운데로 가기 위해서 자리 맞추기를 중간에 중심으로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름을 쓰겠습니다. 도면명. 그리고 여백을 찍어서 나가고요. 그 다음에 밑에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죠? 복사하시는 게 낫죠. 선택을 하고요. 엔터. 기본점을 찍은 다음에 다음 포인트를 하나씩 이렇게 복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문자만 더블 클릭을 해서 편집만 하시면 되겠죠. 더블 클릭했습니다. 이것은 도면명이 아니고요. 도면 번호입니다. 그 다음 거는요. 또 더블 클릭. 얘는 축척입니다. 다음은요. 누가 작성을 했을까요? 작성자를 쓰고요. 다음 검토는 누가 했나요? 검토자도 씁니다. 최종적으로 승인하신 분도 써야 되겠죠? 승인. 이렇게 해서 표제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실게요. 마우스 휠을 두 번 따닥따닥 해서 화면을 꽉 차게 보였습니다. 테두리 만들었고요. 여기 조금 진하게 받고 밑에 표제란까지 구성을 해서 이게 하나의 템플릿이라고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도구막대 보시면 저장을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저장 버튼 누르셔도 되고요. 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 버튼 눌러도 됩니다. 저장 버튼 눌러볼게요. 여기 파일 유형이 보여지시죠? 여기 파일 유형을요. 뭘로 바꾸냐? 도면 템플릿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템플릿 폴더로 바로 가게 되고요. 파일 이름을 제가 A3라고 이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측정 단위 보면 지금 미터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지금 A3.dwt 파일이 생성이 된 거고요. 이 상태에서 파일을 한번 닫아보죠. 이젠 저장 안 해도 되겠죠? 아니요. 눌렀습니다. 이제 다시 새로 만들기를 할 겁니다. 새로 만들기를 할 건데요. 이번에는 여기 항목이 없기 때문에 템플릿 찾아보기를 가보세요. 그리고 저희가 만들었던 A3를 선택을 하시고요. 열기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어때요? A3 용지가 이렇게 표제란도 있고요. 다음에 도면층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치수 스타일까지 이렇게 만든 상황에서 여러분 작업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도면 템플릿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여러분은 DWG로 작업하고 나서 저장하시면 되겠죠. 네, 도면 템플릿 이제 이해하셨죠? 그럼 템플릿 위치는 어디에 있냐면 옵션에 보시게 될게요. 파일에 갑니다. 파일에 가시게 되면 아래 부분에 템플릿 설정이라고 있어요.
여기 십자선을 확장을 하게 되면 도면 템플릿 파일 위치라고 있잖아요. 여기에 템플릿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해되셨을까요? 이상으로 도면 템플릿 작성 파트를 마치겠습니다.